랜섬 릭스의 기묘한 사람들. 악몽을 다스리는 소녀. 옛날에 라비니아라는 소녀가 살았다. 라비니아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었다. 마음이 따뜻하고 머리가 영민했으며 남을 돕기를 좋아했다.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 것이지만 라비니아 아버지는 안 된다고 했다. 아버지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딸이 실망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었다. 당시 미국에는 여자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의과대학에서 라비니아를 받아들이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는 라비니아에게 더 실용적인 꿈을 가지라고 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다른 길도 있어. 교사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라비니아는 교사들을 싫어했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은 과학을 배우는데 라비니아를 비롯한 여자아이들은 뜨개질과 요리를 배워야만 했다. 그래도 라비니아는 굴하지 않았다. 남자아이들의 과학책을 훔쳐서 외웠다. 아버지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찰할 때 열쇠 구멍으로 훔쳐보고 끝없이 질문해서 아버지를 성가시게 했다. 마당에서 잡은 개구리들을 해부해서 내장을 관찰했다. 라비니아는 다짐했다. 언젠가 중요한 치료법을 발견하고 말겠다고. 언젠가 유명해지고 말겠다고.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었다. 남동생 더글러스는 늘 악몽으로 괴로워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악몽이 더 심해졌다. 더글러스는 정말로 괴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어느 밤 라비니아는 더글러스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괴물은 없어. 잠들 때 아기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들판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를 생각해. 라비니아는 강아지로 토닥였다. 그래서 더글러스는 다음날 밤에 잠들 때 강아지와 병아리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꿈에서는 개가 괴물로 변해서 병아리들의 머리를 물어 뜯었고 더글러스는 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더글러스가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한 아버지는 더글러스의 눈과 귀와 목을 들여다보고 발진이 없는지 온몸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몸에서는 아무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악몽이 너무 심해져서 라비니아는 자신이 직접 더글러스를 진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글러스가 뻗댔다. 누나는 의사도 아니잖아.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자, 해봐. 라비니아는 동생의 목, 코, 귀를 모두 들여다보았다. 불빛을 대고 귀를 깊이 들여다보았는데 이상한 검은 덩어리가 보였다. 손가락을 넣어서 긁적이다가 빼니 손가락 끝에 거무스름한 실 같은 것이 감겨 있었다. 손을 멀리 빼자 1미터는 좋게 되는 실이 더글러스의 귀에서 나왔다. 더글러스가 웃으며 말했다. 아, 간지러워. 라비니아는 실을 쥐어서 둥글게 뭉쳤다. 실 뭉치는 아주 약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라비니아는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불빛 가까이에 대보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네. 라비니아가 물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 실은 천천히 꿈틀거리며 아버지의 손에서 라비니아 쪽으로 갔다. 어쨌든 너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라비니아가 들떠서 말했다.
새로운 발견일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말했다. 글쎄, 그럴까? 어쨌든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아버지는 라비니아의 머리를 쓰다듬고 실뭉치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갔다. 라비니아가 말했다. 저도 검사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라비니아를 내보내며 말했다. 점심시간이다. 라비니아는 화가 나서 쿵쿵거리며 방으로 갔다. 그것으로 끝날 뻔했지만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더글라스가 그날 이후 어떤 날에도 악몽을 전혀 꾸지 않았으며 자신이 낳은 것은 전적으로 누나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몽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다고 찾아온 환자에게 이런저런 처방을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자 라비니아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딸에게 부탁해서 환자의 귀를 보게 했다. 라비니아는 11살밖에 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몸도 작았다. 귀를 보려면 의자 위에 올라서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환자의 귀는 검은 실뭉치 같은 것으로 막혀 있었다. 라비니아의 아버지는 보지 못한 것이었다. 라비니아는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살살 긁은 뒤 환자의 귀에서 실을 빼냈다. 너무 길고 환자의 머리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라비니아는 의자에서 내려와 문까지 뒷걸음질한 뒤 양손으로 확 잡아당겨야 했다. 마침내 실이 환자의 머리에서 뽑혔을 때 라비니아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환자는 진찰돼서 굴러 떨어졌다. 아버지가 검정실을 나가채서 서랍을 열고 앞서 두었던 실뭉치 옆에 넣었다. 라비니아가 따졌다. 그건 제 거예요. 아버지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환자를 부축하며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분 거지. 자, 이제 가서 동생이랑 놀아. 그 환자는 사흘 뒤에 다시 와서 라비니아가 귀에서 실을 빼낸 다음부턴 악몽을 한 번도 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따님은 기적을 일으키네요. 말은 라비니아의 아버지에게 하면서도 라비니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라비니아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집에 손님이 끝없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모두 라비니아에게 악몽을 없애달라고 부탁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라비니아는 신났다. 자신은 어쩌면 이런 일로 사람들을 도울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라비니아의 아버지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 라비니아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이 말만 했다. 모르는 사람이 귀에 손가락을 넣는 건 숙녀가 할 일이 아니야. 라비니아는 아버지가 반대하는 데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심했지만 라비니아의 아버지보다 라비니아를 보러 오는 손님이 더 많아졌다. 라비니아는 씁쓸한 마음으로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몇 주 뒤 라비니아의 아버지가 급한 일로 집을 비우게 되었다. 뜻밖의 여행이어서 아이들을 봐줄 사람을 구할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는 자기 귀를 가리키며 라비니아에게 말했다. 그거 안 하겠다고 약속하거라. 약속해요. 라비니아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속죄하려고 등 뒤에 감춘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다. 의사는 두 아이에게 키스한 뒤 가방을 들고 나갔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라비니아가 문을 열자 비참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시체처럼 창백하고 눈은 겁먹고 퀭했다.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악몽을 없앨 수 있는 소녀가 너니? 라비니아는 여자를 집으로 들였다. 아버지의 진료실은 잠겨 있어서 여자를 거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눕힌 뒤 귀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실을 빼냈다. 라비니아가 일을 마치자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라비니아가 여자에게 손수건을 건네고 사례를 거절한 뒤 문까지 배웅했다. 여자가 간 뒤 돌아선 라비니아의 눈에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던 더글러스가 보였다. 더글러스는 엄한 말투로 말했다.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을 거지? 할지도 몰라.
아직 결정 안 했어. 아버지한테 말하면 이걸 다시 너한테 넣을 거야. 라비니아가 악몽의 실을 들어서 더글러스의 귀에 넣는 척했다. 더글러스는 얼른 그 자리에서 내뺐다. 라비니아는 동생을 겁준 것에 조금 마음이 쓰여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손을 쥐고 있던 실이 주술에 걸린 뱀처럼 위로 솟구쳐서 복도 쪽을 가리켰다. 왜 그래? 어디 갈 데가 있어? 라비니아는 실이 이끄는 대로 따랐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실 끝은 왼쪽으로 틀어져서 까딱거렸다. 아버지 진료실 쪽이었다. 잠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가는 실은 열쇠 구멍으로 가려고 팽팽해졌다. 라비니아가 실을 들어서 열쇠 구멍에 들어가게 했다. 잠시 후 문이 딸깍 열렸다. 세상에 똑똑한 악몽이네. 라비니아는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실은 열쇠 구멍에서 빠져나와 다시 라비니아의 손에 내려와서 저쪽 서랍을 가리켰다. 라비니아의 아버지가 다른 실들을 넣어둔 서랍이었다. 이 실은 그 친구들을 찾고 있었다. 라비니아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머릿속에서 떨쳤다. 어쨌든 그 실들은 정당하게 라비니아의 것이었다. 실은 서랍으로 가서 또 열쇠 구멍으로 들어갔다. 서랍이 열렸다. 새 실과 전부터 있던 실들이 서로 만나자 긴장했다가 곧 풀어졌다. 실들은 책상 위에서 맴돌며 머뭇거리다가 개들처럼 서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 다음 서로를 친구로 인정한 듯 하나로 합쳐져서 주먹만한 공이 되었다. 라비니아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정말 너무 멋져. 온종일 사람들이 라비니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다. 잃어버린 아이 꿈에 고통받는 어머니, 걱정하는 부모가 데려온 어린애들, 반세기 전에 참가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밤마다 꿈에 다시 치르는 노인, 라비니아는 악몽 수십 개를 빼내서 공에 덧붙였다. 사흘 뒤에 공은 수박만하게 커졌다. 엿새 뒤에는 개 치키만큼 커졌고 치키는 그 공을 볼 때마다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밤이면 라비니아는 늦게까지 자지 않고 공을 연구했다. 쿡쿡 찔러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아버지의 의학 서적들을 열심히 읽으며 귓구멍에서 살고 있는 실을 다룬 대목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나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라비니아가 과학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획기적인 사람인가 봐. 라비니아는 들떠서 병원을 열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상상을 했다. 극빈자부터 대통령까지 모두가 라비니아를 찾아오고 언젠가 악몽이란 과거의 것이 되겠지. 그런 생각에 라비니아는 아주 행복해져서 며칠 동안 정말로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 한편 라비니아의 동생은 계속 라비니아를 피해 다녔다. 더글러스는 공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공이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꿈틀거리는 것. 약하지만 널리 퍼지는 썩은 달걀 냄새? 그리고 나직하지만 계속 들리는 웅소리는 집에 다른 소음이 나지 않는 밤이면 모른 척할 수도 있었다. 공이 충성스러운 애완동물처럼 누나의 발꿈치에 붙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침대에 갈 때도 따라가고 식탁에서는 음식 부스러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욕실 문 앞에도 따라가서 라비니아가 나올 때까지 문을 계속 퉁퉁 치는 모습도 불편했다. 더글러스는 누나에게 말했다. 저건 없애야 해.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쓰레기잖아.